이놈의 소변 때문에 또 잠을 망쳤네. 눈을 떴을 때 시계는 새벽 2시, 겨우 한숨 돌렸는데 또 마려워요. 아유, 또야 한숨 쉬며 이불을 걷어차고 혹시 옆 사람 깰까봐 살금살금 발끝으로 걸어갑니다. 그 차가운 변기 위에 앉아 쏟아지는 소리에 마음은 잠시 시원하지만 곧바로 찾아오는 생각. 이제 또 못 자겠구나. 그렇게 뒤척이다 보면 새벽이 오고 아침엔 머리가 멍하고 하루가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달래죠. 에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의 건강 동반자 온빛건강입니다. 오늘은 의사도 잘 알려주지 않는 야간뇨의 진짜 원인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당신의 밤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직접 느끼실 겁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요. 오늘은 정말 놓치면 후회하실 이야기입니다. 저는 62세의 내과 의사 이도현입니다. 30년 가까이 환자들을 만나오면서 야간뇨 때문에 삶이 무너진 분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직도 제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74세의 정모 어르신. 밤마다 4번 이상 화장실을 가셔야 했어요. 선생님, 잠을 제대로 자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분의 첫마디였습니다. 당연히 방광약, 혈압약, 당뇨약 다 드시고 계셨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검사 수치도 나쁘지 않고 방광 기능도 큰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도 매일같이 밤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몸속 깊은 곳의 만성염증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야간뇨를 단순히 방광이 약해져서 생기는 문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염증 반응이 신경과 혈관을 자극해 방광이 과민해지는 것이 진짜 원인입니다. 이건 단순한 제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의학 논문에서 밝혀진 사실이에요. 만성염증은 침묵의 살인자 사일런트 킬러라고 불립니다. 혈관을 손상시키고 신경을 자극하며 결국 밤마다 소변 신호를 보내는 주범이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고 싶으시죠? 그럼 염증을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오늘 말씀드릴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약이 아닌 우리가 매일 먹는 소금과 레몬으로요. 소금이요? 그건 줄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대부분 이렇게 놀라십니다. 맞아요. 지나친 소금은 해롭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너무 부족해도 문제입니다. 몸속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 밤새 체액 조절이 안 되고 오히려 소변이 자주 마려워집니다. 일본 나가사키 대학 연구에서도 적절한 소금 섭취가 오히려 야간뇨를 줄인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즉, 무조건 소금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균형을 되찾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정 어르신께 처음으로 권해드린 건 약도 수술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잠들기 1시간 전 미지근한 물 한 컵 200ml에 천일염 아주 조금 그리고 레몬즙 몇 방울을 넣어 드시게 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이걸 마신다고 달라지겠어요? 그런데 3일 후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도 어젯밤엔 한 번밖에 안 깼어요. 일주일 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새벽까지 쭉 자요. 꿈도 꾸었어요. 그 한 잔의 변화가 그분의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몸은 약보다 균형을 더 잘 기억한다는 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같은 고민으로 힘드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깨는 분들,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은 분들, 아침마다 무기력하게 일어나는 분들. 오늘 영상이 그분들께 밤의 평화를 되돌려 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염증과 전해질 균형, 그리고 레몬의 생리학적 작용까지 의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구성된 방법입니다. 당신의 야간뇨를 일으키는 진짜 원인, 만성염증의 메커니즘을 조금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소금물과 레몬의 비밀. 그 첫 장을 함께 열어보시죠. 밤마다 깨는 그 이유, 정말 방광이 약해져서일까요? 아니요. 실제로는 우리 몸 전체에 깔린 염증 반응이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야간뇨는 방광의 용량이 줄거나 밤 동안 소변 생산이 많을 때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오늘은 그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풀어드리죠. 우리 몸에는 보이지 않는 염증 반응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디 다쳤을 때 붓거나 열나는 그런 염증이 아닙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진행되는 만성염증이에요. 이 염증은 처음엔 미세합니다. 혈관 안쪽, 장기 주변, 심지어 뇌신경까지 조금씩 불타오르듯 자극을 주죠. 문제는 이게 계속된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몇십 년에 걸쳐 천천히 몸을 피로하게 만들고 신호체계를 망가뜨립니다. 그중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곳이 바로 방광신경이에요. 염증으로 인해 신경이 과도하게 반응하면 방광이 조금만 차도 이제 소변 봐야 돼 하고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밤마다 깨는 이유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만성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야간 소변 횟수가 2배 이상 많았다고 합니다. 즉, 염증이 많을수록 방광은 더 예민해지고 신장은 수분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염증은 단지 방광 문제에만 그치지 않아요. 같은 염증이 관절염, 치매, 뇌졸중, 심혈관 질환까지 줄줄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죠. 이건 피검사 수치만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정상이라고 나와도 몸 안은 이미 불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불씨가 신경을 자극하고 밤마다 소변 신호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의 박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무릎 통증으로 오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상담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무릎보다 화장실이 더 문제예요. 새벽 3시만 되면 꼭 깨요. 매일 그 시간에요. 저는 염증 수치를 체크해 봤습니다. C- 반응 단백, 즉 CRP가 3.2로 꽤 높았어요. 혈압도 약간 높고 수면의 질도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보다 먼저 염증 조절 습관을 바꾸게 했습니다. 가공식품 줄이고 물을 일정하게 마시고 무엇보다 밤마다 소금물 레몬 요법을 병행했습니다. 2주 뒤 박 선생님이 웃으며 오셨습니다. 이상하게 다리 붓기도 줄었고요.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이건 단순히 소금 때문이 아니에요. 몸속 수분 균형이 바로 잡히면서 염증이 진정되고 신경이 안정된 결과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하실 겁니다. 왜 염증이 생길까요? 그리고 왜 나이 들수록 심해질까요? 첫 번째 이유는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젊을 때는 세포가 활발해서 노폐물을 잘 배출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속도가 떨어집니다. 몸속에 미세한 찌꺼기들이 쌓이면서 면역 체계가 이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염증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나쁜 식습관입니다. 짜고 달고 가공된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그 자리를 염증이 메웁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조용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통증도 열도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방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이게 염증 반응을 더 자극합니다. 결국 야간뇨는 원인과 결과가 얽힌 악순환이 됩니다. 잠을 못 자서 염증이 생기고 염증 때문에 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첫걸음은 바로 몸의 균형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전해질 균형, 즉 나트륨과 칼륨의 조화에 있습니다. 소금은 단순히 짠맛의 재료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유지시키는 전기 신호의 매개체예요. 너무 부족하면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합니다.
밤새 체액 조절이 안 되고 신장은 과도하게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레몬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레몬에는 칼륨과 구연산, 비타민C가 풍부해서 염증을 완화하고 혈압을 올리지 않으면서 나트륨의 작용을 도와줍니다. 쉽게 말해 소금은 균형을 잡고 레몬은 염증을 끄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국 야간뇨의 본질은 단순한 소변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균형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바로 그 간단한 한 잔 소금물 마이너스 레몬 요법이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요법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작용하는지, 즉 몸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간뇨의 근본 원인은 만성염증과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시는 단 한 잔의 소금물 마이너스 레몬이 어떻게 그 복잡한 과정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먼저 소금의 역할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전부 미세한 전류로 작동합니다. 심장이 뛰는 것도, 뇌가 신호를 보내는 것도 모두 전해질 덕분이죠. 전해질이란 말 그대로 전기를 띠는 이온들, 즉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나트륨, 바로 소금 속의 핵심 성분입니다. 나트륨은 체내 수분을 붙잡아두는 능력이 있습니다. 밤이 되면 신장은 체액을 농축해서 소변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이때 나트륨이 부족하면 몸이 수분을 잡아두지 못하고 밤새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결국 소금 부족 전해질 불균형 과도한 배뇨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걸 간단히 잡아주는 게 바로 잠들기 1시간 전에 미지근한 소금물 한 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양이에요. 소금이 많으면 혈압이 오를 수 있죠. 그래서 컵당 1000일염 12지, 즉 소금 한 꼬집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짜지 않게 미지근한 온도로 드셔야 합니다. 찬물은 오히려 몸을 긴장시키고 위장의 순환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레몬의 역할입니다. 레몬은 단순히 상큼한 과일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칼륨, 구연산, 비타민C라는 세 가지 황금 조합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칼륨은 나트륨과 균형을 이루는 짝꿍이에요. 칼륨이 충분하면 몸은 불필요한 나트륨을 자연스럽게 배출하면서도 전해질 균형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소금 때문에 혈압이 걱정되신다면 레몬이 그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두 번째는 구연산입니다. 이 성분은 체내 염증을 완화시키는 천연 항염 물질이에요. 몸속에 쌓인 젖단, 요산 같은 노폐물을 중화시키고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특히 구연산은 방광 내벽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바로 소금물 마이너스 레몬 조합이 야간뇨에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세포의 산화를 막아서 야간뇨뿐 아니라 피로, 혈압, 당뇨 등 전반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제 한 잔의 의미가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시죠? 그저 물에 소금과 레몬을 넣은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전해질 밸런스와 염증 조절을 동시에 하는 자연적인 조율제가 되는 겁니다. 이 조합은 사실 의학계에서도 천연 전해질 솔루션이라고 부릅니다. 운동선수들이 마시는 이온 음료의 원리와 거의 같아요. 하지만 인공 첨가물 없이 순수한 자연식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다르죠. 이제 구체적인 실천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시간. 잠들기 1시간 전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늦게 마시면 오히려 배뇨가 많아질 수 있고 너무 일찍 마시면 효과가 약해집니다. 자기 전 1시간 체온이 살짝 떨어질 때가 몸이 가장 흡수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비율. 미지근한 물 200ml, 천일염 1이지안 꼬집, 레몬즙 3에서 5방울. 이 비율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주의사항.
소금은 반드시 정제염이 아닌 천일염을 사용하세요. 정제염에는 미네랄이 거의 없고 몸속 전해질 균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레몬은 가능하면 생 레몬을 짜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 없을 경우 100% 착즙 레몬즙 제품을 선택하세요. 꾸준함. 한두 번 마신다고 바로 변화를 느끼긴 어렵습니다.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어젯밤은 한 번밖에 안 깼네?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몸이 균형을 회복할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요법을 시작하고 공통적으로 이런 반응을 하십니다. 소금물이라서 걱정했는데 오히려 몸이 가벼워요. 부은 게 빠지고 다리 경련도 줄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몸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야간뇨는 단순히 밤에 소변이 잦은 증상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균형을 잃었다는 신호입니다. 그 균형을 회복하면 소변뿐 아니라 수면의 질, 아침의 컨디션, 심지어는 정신적인 안정감까지 달라집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이 요법은 보조요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약물 치료나 병원 진료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함께 병행해서 몸의 자연 회복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뒤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그냥 한번 해볼까?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바로 그 생각이 당신의 몸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3일만 실천해 보세요. 밤마다 깨던 그 습관이 서서히 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건 단순히 야간뇨를 고친다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염증이 사라지고 몸의 순환이 좋아지고 세포가 다시 깨어나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설마 저런 간단한 방법으로 좋아질까? 하고 반신반의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이 요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진료실에 오셨던 김 여사님, 73세.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앓고 계셨고 무엇보다 가장 큰 고통은 밤마다 6번 이상 깨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약을 바꾸고 물을 줄이고 커피를 끊었지만 달라지는 게 없었죠. 김 여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저 이제는 밤이 무섭습니다. 1시간 자고 깨고 또 자고 깨고 새벽이면 아예 포기하고 거실 불 켜놓고 앉아 있어요. 그때 저는 단순히 방광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체온, 혈압, 염증 수치, 전해질 균형까지 함께 살펴봤죠. 결국 김 여사님의 몸속에는 만성 염증과 전해질 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금물 마이너스 레몬 요법을 권해드렸습니다. 약으로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몸의 균형을 스스로 회복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날 이후 김 여사님은 매일 저녁 잠들기 1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소금 한 꼬집, 레몬즙 2~3방울을 타서 드셨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어제는 단 2번밖에 안 깼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새벽까지 한숨도 안 깨고 잡니다. 몸이 한결 가볍고 얼굴 붓기도 줄었어요.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김 여사님의 몸속 전해질 균형이 회복되면서 밤중에 불필요한 소변 생성이 줄어든 겁니다. 방광의 과민 반응이 완화되자 수면의 질이 되살아났던 거죠. 그리고 또 한 분, 박 선생님 68세. 평생 교직에 계셨던 분으로 퇴직 후엔 건강관리에 정말 철저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다리 경련이 심해지고 밤마다 화장실을 34번 가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죠. 박 선생님도 처음엔 믿지 않으셨습니다. 소금물에 레몬이라니 이게 무슨 민간요법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민간요법이 아니라 자연 생리학적 균형을 회복시키는 법입니다. 그렇게 반신반의로 시작하셨는데 5일째 되던 날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혈액 검사를 다시 했더니 염증 지표인 CRP 수치가 0.7에서 0.3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자다가 깨면 물 마셨던 그 맛있는 레몬물이 떠올라요. 몸이 진짜 편안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분들이 약을 끊은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병원 치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지 몸의 균형을 회복하는 하나의 보완 습관을 추가했을 뿐입니다. 즉, 이 요법은 대체의학이 아니라 보완요법입니다. 저는 수십 명의 환자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야간요의 진짜 해결은 약이 아니라 몸의 밸런스 회복이라는 것. 그 중심에는 염분, 수분, 그리고 미네랄이 있습니다. 몸이 건조하고 염증이 높고 혈액 속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무너지면 우리 몸은 물을 버리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밤마다 화장실을 찾게 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소금물과 레몬은 그 신호를 되돌립니다. 이제 괜찮다, 수분이 안정됐다. 몸이 그 메시지를 받을 때 비로소 진짜 숙면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께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염증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 오늘 밤에 한 잔의 물일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 하나하나 떠올려 보세요. 밤마다 깨던 이유가 단순히 나이 들어서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게 바로 만성염증이었고 그 염증을 잠재우는 열쇠가 바로 소금물과 레몬 한 조각이었다는 거. 그럼 이제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했을 때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처음 12일 차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적습니다. 다만 오늘은 덜 깬 것 같아 하는 정도의 차이가 느껴질 수 있죠. 이 시기에는 아직 몸이 수분 균형을 재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끔 낮 동안 소변이 조금 잦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쁜 신호가 아니라 체내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3일 차쯤 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건 몸의 무게감입니다. 밤에 자고 일어났을 때 다리 붓기가 덜하고 아침에 거울을 봐도 얼굴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들 겁니다. 이건 소금 속 나트륨이 아니라 레몬 속 칼륨이 작용한 결과예요. 칼륨이 과잉 나트륨을 밀어내면서 몸이 진짜로 필요한 수분만 남기기 시작하는 거죠. 일주일쯤 지나면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밤에 깨지 않으니까 아침이 너무 상쾌해요. 새벽마다 화장실 갔다 오면 다시 잠들기 힘들었는데 요즘은 한번 누우면 쭉 자요. 놀랍게도 이 변화는 단지 방광의 문제 해결만이 아닙니다. 몸 안 깊은 곳, 염증과 피로의 순환 구조가 풀리면서 수면 리듬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밤 동안 깊은 수면이 확보되니까 낮 동안의 혈압, 혈당, 심지어 감정 상태까지 안정되기 시작하죠.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소금물 마이너스 레몬 요법을 많이 하면 더 좋겠네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연요법은 적당함이 핵심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 미지근한 물 200ml. 소금은 정말 약간입니다. 커피 스푼으로 반의 반, 즉 한 꼬집 정도면 충분합니다. 레몬은 신맛이 약한 것이라면 몇 방울, 신 것이 강하면 한두 방울만 떨어뜨리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신장이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위가 예민한 분들은 속쓰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연하게 시작해 보세요. 몸이 익숙해지면 서서히 농도를 맞춰가면 됩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소금의 종류에도 신경을 쓰시면 좋아요. 가능하면 정제염보다는 천일염이나 미네랄 소금을 사용하세요. 이런 소금에는 마그네슘, 칼슘, 아연 등이 들어있어서 단순히 짠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몸의 전해질 균형을 훨씬 안정적으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레몬 대신 라임이나 식초를 소량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비슷한 산 성분이 있어 염증 완화 효과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이쯤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전해 드릴게요.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68세 이정희 약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3개월 동안 직접 소금물 마이너스 레몬 요법을 실천하셨대요. 야간뇨가 거의 사라지고 무릎 통증과 손가락 관절 부기가 눈에 띄게 줄었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내 몸을 다시 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신호 같아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방광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을 되찾는 과정이에요. 밤새 깊이 자고 아침에 맑게 깨어나는 단순한 행복. 그게 바로 이 요법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이 방법이 모든 질병을 대체하는 치료는 아닙니다. 당뇨, 신장질환, 심장질환을 가진 분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병원 치료와 병행하면서 이 자연요법을 실천한다면 몸의 회복 속도는 놀랄 만큼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온빛 건강은 언제나 의사도 쉽게 말해주지 않는 건강의 진짜 원리를 따뜻한 언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요법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한 루틴과 수면 회복 프로그램, 즉 실천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밤마다 잠을 깨던 그 고통, 오늘로 끝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밤은 다시 편안해질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소금물 마이너스 레몬 요법을 꾸준히 유지하는 루틴과 밤 소변을 완전히 줄이는 수면 회복 프로그램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전까지 배운 원리를 실제 삶 속에 녹여내는 방법이에요. 이것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고 몸의 붓기와 피로가 놀랍게 사라질 겁니다. 첫째, 하루 리듬을 되돌리기입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단순히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관이 아니라 하루의 물 리듬을 조절하는 시계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는 햇빛을 보며 물 한 컵, 이건 신장을 깨우고 체온을 올리는 신호입니다. 점심 무렵에는 짭조름한 국물 한 숟갈 정도의 염분이 몸에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녁엔 가능한 한 잔 음식은 줄이되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소금물 마이너스 레몬 한 잔으로 마무리하세요. 이 루틴이 몸의 리듬을 일정하게 맞춰주면서 밤새 소변을 자주 보던 패턴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둘째, 수면 전 준비 습관을 꼭 지키세요. 이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자기 2시간 전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기. 저녁 식사 이후엔 가볍게 입을 적시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커피, 홍차, 녹차, 맥주 등 이뇨 작용이 있는 음료 피하기. 이런 음료는 몸의 수분을 쏙 빼가면서 신장을 더 피로하게 만듭니다. 잠자기 30분 전 가볍게 폭식 호흡 10번 하기. 이건 단순히 마음을 진정시키는 게 아니라 복부 근육의 긴장을 풀어 방광의 압력을 낮춰줍니다. 이 3가지만 꾸준히 하면 밤에 자다가 깨어나는 횟수가 놀랄 만큼 줄어듭니다. 셋째, 몸의 회복을 돕는 간단한 운동입니다. 특히 다리가 붓거나 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이 운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자기 전 벽에 다리를 15분 정도 올려두세요. 벽다리 자세라고 하죠. 이 자세는 하체의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 밤새 방광으로 몰리는 수분을 줄여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야간뇨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발끝을 10번 정도 들어 올리는 발끝 들기 운동을 해보세요. 이 간단한 동작이 혈액순환을 도와 신장의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넷째, 마음의 염증을 다스리기. 이건 조금 의외로 들릴지 모르지만 야간뇨는 단순히 몸의 염증만이 아니라 마음의 긴장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 오늘도 잘 자야지보다 오늘 하루 수고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몸이 긴장을 풀면 신경계의 긴장도 함께 내려가고 방광 근육의 과도한 반응도 잦아듭니다. 결국 편안한 마음이 편안한 수면을 부른다는 뜻이죠. 마지막 5째, 꾸준함이 약보다 강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 방법은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일에서 7일, 이 기간만 지나면 몸의 신호가 달라집니다. 밤새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덜 붓고 머리가 맑아진다면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이에요. 신장이 제 역할을 되찾고 몸속 염증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온빛건강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가 흔히 나이 탓이다라고 넘겨버리던 그 밤의 소변, 사실은 몸이 도와달라고 보낸 작은 신호였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보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건강의 시작이에요. 밤마다 깨던 그 습관이 사라지고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온전한 숙면을 느끼게 될 날이 곧 올 겁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온빛 건강은 언제나 의사도 쉽게 말해주지 않는 건강의 진짜 원리를 여러분의 일상 속 언어로 풀어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지금까지 온빛 건강이었습니다.